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문자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 구독 버튼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부, 즉 달러가 미국으로 직접 유출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왜 전 세계가 미국 달러에 벌벌 떨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삼성과 K-POP 제작자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애국자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수출을 못하면 외환위기가 온다고 걱정하는데 미국은 맨날 적자라면서도 외환위기 소리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주인이고 우리는 그 돈을 빌려 쓰거나 벌어와야 하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사오거나 최신 아이폰을 살 때 혹은 넷플릭스에 요금을 낼 때는 반드시 달러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창고에 달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997년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으며 국가 경제가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자국 화폐인 달러가 곧 국제 결제 수단인 기축통화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냥 찍어내면 됩니다. 물론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긴 하지만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부도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진 터무니없는 특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서비스만 이용하면 달러가 계속 나갈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과 같은 제조업 그리고 K-POP과 드라마 제작자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팔고 현대차가 자동차를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죠. 대만의 TSMC가 대만을 지키는 호국신산이라 불리듯 삼성 역시 우리나라를 외환위기로부터 지키는 거대한 방패막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아주 강력한 지원군이 가세했습니다. 바로 K-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달러를 지불할 때 거꾸로 전 세계 사람들은 BTS의 노래를 듣고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달러를 지불합니다. 문화라는 무기로 전 세계인의 주머니에서 달러를 직접 캐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데 K 콘텐츠는 우리가 미국 서비스에 내는 달러를 다시 회수해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가수들과 드라마 제작자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총칼 없는 경제 전쟁터에서 싸우는 달러 전사들인 셈입니다. 달러를 벌지 못하는 나라들의 비극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아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대안은 자국 화폐인 루브라 결제와 중국 위안화였습니다. 달러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기름을 팔고 위안화를 받지만 그 위안화로는 중국 물건밖에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중국 은행들의 태도입니다.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와 우방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미국이 러시아 도와주는 은행은 달러 못 쓰게 하겠다고 경고하자 중국 대형 은행들이 러시아의 결제를 막거나 몇 달씩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은 기름 판 돈이 중국 은행에 묶여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부품을 살 돈이 없어서 제3국을 거쳐 엄청난 수수료를 내고 빚을 내서 달러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루브라를 고집해도 환전 과정에서 달러 수수료만 더 떼이는 구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나라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는 대만 침공이니 미중 패권 경쟁이니 하며 당장이라도 미국과 끝장낼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의 속살을 보면 여전히 달러의 노예입니다. 중국 경제가 아무리 커졌어도 전 세계 모든 거래의 중심은 달러이고 중국의 거대 은행들도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순간 파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고 싶어도 미국의 금융 제재 앞에서는 쩔쩔매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미국은 고율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관세를 15% 내거나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라고 강요합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반토막 나더라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은 달러를 벌 수 있는 가장 큰 사냥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달러라는 이름의 거대한 카지노와 같습니다. 미국은 이 카지노의 주인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 카지노 안에서 통용되는 칩, 즉 달러를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를 편하게 보고 수입 과일을 먹고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밖에서 그만큼의 달러를 벌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엔지니어가 밤을 새워 반도체를 설계하고 K-POP 아이돌이 전 세계를 돌며 공연을 하고 드라마 제작자들이 밤샘 촬영을 하며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활동이 결국 우리나라를 외환위기라는 벼랑 끝에서 지켜내는 위대한 애국 활동인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단순한 수출 지표나 공연 소식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달러를 벌어오거나 달러를 아끼는 행동 하나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달러 패권의 무서움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